는 교육 상담이나 서비스, 교육, 간호사,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좀 움직이고 또 사람과 같이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상당히 선호하는 경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상상형에서 이제 사고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합리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현상들을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든지 특히 발명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하나의 통찰력을 가지고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어떤 교수로서 또 발명가로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직업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그 성격, 그 유형을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기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일기를 쓰지만 그 이후에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일기를 숙제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기를 제대로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성장해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쓸 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그거는 바로 자기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일기를 쓸 때는 총 4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써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실에서 느끼게 된 느낌, 생각들을 적으십시오.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느낌과 그 생각에 대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떠한 행동에는 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을 쓰시고요. 그 교훈에서 얻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내가 살 것인지를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그 행동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한 가지를 쓰시고 마지막에는 거기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만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구분입니다. 구분. 이 구분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진로 교육은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일기를 꾸준히 잘 썼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고 또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어떤 건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감사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좀 팁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님들은 우리 자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어떤 꿈이나 목표나 그리고 비전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실제적으로 학습과 연결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분통함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애는 목표는 있는데 이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기를 하시죠. 여기에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게 첫 번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 어머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보는 그 아이들의 모습과 집에서 보는 모습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당장 눈앞에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게 되면은요, 그거는 그 아이의 어떤 진로에서도 상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코칭을 하는데 선생님 저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왜? 저는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제 꿈을 위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원도 갔다 와서 열심히 했는데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잠깐 TV를 잠깐 켜고 잠깐 시리얼을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 이후에는 안 했니? 네. 전 정말 제가 제 삶을 제가 살고 있는데 그 작은 거 하나 보면서 엄마가 그렇게 고정관념을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아이들 진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건 가족 간의 건강한 회의 문화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회의 문화라 해서 어떤 회의감을 갖고 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가족 안에 어떤 건강한 대화 문화가 실제로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가족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3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자제분들 다 같이 일단 모이십시오. 많은 아버님들이 우리가 바쁘니까 알아서 그냥 엄마랑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매주 토요일 날은 정의의 날로 삼으십시오. 뭐에 대한 정의입니까?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어떤 행동 패턴, 우리 가족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날을 매주 토요일 날 저녁대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우리 가족만의 원칙을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족만의 원칙을 만드십시오. 우리 가족만의 회의 문화에 따른 원칙.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됩니다. 대다수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잘 듣지 않는 것은 아이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이들이 어떤 진로 선택 가장 필요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빼앗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충분히 들어주는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떤 좋은 꿈이라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으면 그 꿈은 공상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실제로 월트 디즈니라는 미키마우스라는 그 놀라운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상상했던 창고에서 배고프면서 골마가면서 꿈꿔왔던 모든 것들을 글이나 그림으로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안에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 주마다 돌아올 때마다 가족 회의를 통해서 네가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